진짜 높게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옆으로 넘어간다 치면은 이렇게 힘들게 넘어와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카페인의 민맨입니다. 오늘은 이 차가 국내에 나왔다고 라고 의문이 들만한 차량인 바로 G70 슈팅 브레이크, 그 차량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리뷰할 이 차량의 사양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쪽에 한번 띄워주세요. 네, G70 19인치 스포츠 패키지 풀옵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트림이랑 차이점은 풀옵션은 이제 보시면 전면부가 다크크롬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휠도 다크크롬으로 들어간다는 거. 일반 모델은 다크가 아니라 이제 일반 크롬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이제 신경 써주시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슈팅 브레이크 하면 이제 의문이 생기실 분들도 계시는데, 슈팅 브레이크란 이제 중세 유럽의 귀족들의 이제 사냥마차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해요. 이제 사냥마차 하면 보통 활을 쏴야 되는 이제 사냥용 장비, 그리고 사냥견들, 이런 짐을 실을 많은 적재 공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유래가 되어서 이 슈팅 브레이크라는 모델이 나왔다고 하는데, 오늘은 바로 이 슈팅 브레이크 모델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외관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크게 달라진 부분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이제 보시면은 제네시스 특유의 이 쿼드램프라고 하죠. 투라인 헤드램프는 기본으로 있고, 그리고 제네시스 특유의 크레스트 그릴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냥 기존의 G70 모델과 차이가 아예 없다고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네시스 마크가 이제 구형 마크로 장착이 되어 있더라고요. 신형 마크는 이렇게 입체적이지 않고 좀 매트한 느낌으로 살짝 평면 느낌인데, 이 G70 슈팅 브레이크는 이번 신형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들어가 있다는 건 살짝 좀 신형 느낌은 없다라고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전면 부분은 이렇게 사실 신형이라고는 하지만 구형 모델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측면부로 그냥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측면부는 이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휠이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G70 풀옵션 모델이기 때문에 19인치 이제 휠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블랙 크롬 휠로 들어가 있고 스포츠 패키지 전용 휠이에요. 그리고 이제 G70 슈팅 브레이크에서 가장 특이한 점, 블랙 브렘보 브레이크인데 이게 지금 앞바퀴에선 보이지가 않으니까 뒷바퀴에서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측면부도 사실 일반 모델과 큰 차이는 없고,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슈팅 브레이크 모델이다 보니까 길게 이렇게 빠져 있다는 점,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인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측면부도 그렇게 간단히 넘어온다고 하면은 후면부로 가는 길목이 존재하는데, 이게 보시면은 이제 C필러에서 루프 라인으로 넘어갈 때 G70 일반 모델은 여기서 이렇게 깎아서 내려가는데, 이거는 슈팅 브레이크 모델이잖아요. 말 그대로 외건 모델이다 보니까 루프 라인을 좀 더 길게 뽑았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 트렁크 적재 공간을 넓게 뽑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좀 특이하게 여긴 게, 이렇게 안에가 이게 쭉 막혀 있을 줄 알았는데 보시면 여기가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빗물이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고, 이게 공력 저항 성능을 제가 봤을 때 강화시키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후면부도 이게 정말 인상적인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 리어 램프 부분이에요. 리어 램프가 일반 G70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잘라서 끝나버리는데, 이 슈팅 브레이크 모델 같은 경우는 리어 램프를 여기 트렁크 라인에 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특이한 건 여기서 이렇게 이어지면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거를 일부러 띄어놨다라는 점. 그래서 이게 되게 혁신적인 디자인이라고 이제 여겨지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이 차를 실제로 보기 전에 이거 진짜 이상할 것 같은데, 진짜 이상할 것 같은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세련된 느낌도 나요. 그래서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도 되게 만족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트렁크 라인이 확실히 확대된 게 보이죠? 근데 이 차가 이제 외건이지만 외건인 부분에서 살짝 아쉬운 게, 테일게이트 라인을 좀 더 넓게 만들어줬으면 이제 적재 공간에 있어서 좀 더 효율성을 봤을 것 같은데, 이거를 살짝 이렇게 안쪽으로 만들었다는 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살짝 외건보다는 확실히 스포티한 느낌을 좀 더 만들려고 디자인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썼다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이 G70 슈팅 브레이크에서 웃긴 게, 이제 보시면은 머플러가 스포츠 이제 패키지 차량이다 보니까 양쪽으로 두 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 모델의 경우에는 오른쪽에만 두 개가 달려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웃기다고 한 이유가, 이 스포츠 패키지를 넣으면 이 양쪽으로 두 개 달리면서 마력도 3마력이 올라갑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사람들이 달리기 뛸 때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방구 끼면 달리기 할 때 빨라진다.
차도 그런가 봐요. 방구를 한쪽이 아니라 두 쪽으로 끼니까 달리기 속도가 빨라져서 마력이 3개가 올라갔다 하더라고요. 네, 우스갯소리니까 그냥 넘겨주시면 되고, 그래서 외관은 이렇게 좀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지만 테일게이트 라인이 이제 좀 더 뒤쪽으로 넓어졌다라는 점. 근데 특이한 건 이렇게 넓어졌지만 이 차가 일반 세단 모델이랑 전장 자체는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위에 라인만 크게 만들었다라는 거, 그 부분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저희가 외관을 다 살펴봤으니까 안에 들어가서 봐야겠죠? 내장으로 한번 가시죠. 그러면 바로 한번 실내로 저희 들어가 보시죠. 운전석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문 열자마자 확실히 이제 제네시스 모델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고급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보시면 실내 같은 경우는 일반 G70 모델이랑 차이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일반 G70 모델도 타봤는데 똑같은 것 같네요. 이 차에서 그래도 좀 만족스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물리적인 버튼들이 장착이 되어 있다는 점. 이제 요즘 차량 같은 경우는 터치식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차량들이. 근데 G70은 확실히 좀 보수적인 입장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터치로 나온 점이 없네요. 이제 12.3인치 클러스터도 여기 존재하고 있고 10.25인치 센터 패시아 디스플레이도 존재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쉬운 부분들을 좀 찾아보자면 이 센터 패시아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따로 튀어나와 있어요. 요즘 유행을 따르면 사실 클러스터에서부터 쭉 이어져서 감싸진, 그래서 하나로 된 일체형 디스플레이가 많은 데 비해 확실히 이렇게 따로 튀어나왔다는 점, 이거는 좀 저는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슈팅 브레이크 하면은 사실 쉽게 떠올리면 스포츠 외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스포티함을 좀 강조했다면 이 핸들이 D컷으로 들어갔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일반 기본 O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스포티함이 강조된 것 같진 않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고급감이 확실히 좀 자리하고 있다는 거. 물론 이 차량이 풀옵션 차량이라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저는 그래도 실내는 확실히 이전 G70에서 그대로 가져와서 그런지 만족도가 꽤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열은 넘어가서 2열로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G70 슈팅 브레이크에서 우리가 제일 기대하는 부분, 바로 2열을 바로 한번 살펴볼게요. 과연 2열 공간이 넓어졌냐?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네, 안 넓어졌습니다. 와, 이거 되게 좁아요. 제가 키가 172에 몸무게가 62거든요. 저도 생각보다 좁아요. 이게 좀 편하게 앉으면 다리가 닿아서 이게 불편합니다. 특히나 제가 운전석을 세팅을 해놨잖아요. 저는 좀 많이 이제 앞쪽으로 당겨서 앉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자리 공간이 이 정도밖에 안 남아요. 주먹 하나 정도? 게다가 이게 지금 이 차량이 이렇게 센터 터널이 되게 높게 자리를 하고 있거든요. 옆으로 보시면 진짜 높게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옆으로 넘어간다 치면은 이렇게 힘들게 넘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확실히 2열의 공간성은 아직까지 좀 잡진 못했다. 슈팅 브레이크에 좀 기대를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많이 아쉽다라고 결정을 드리고 싶고, 그래도 한 가지 좀 나아진 점을 꼽자면 이제 확실히 머리 공간은 그래도 넓어졌어요. 이제 트렁크 라인을 뒤로 깎아내린 게 아니라 길게 뽑아냈기 때문에 확실히 머리 공간은 이렇게 넓어졌습니다. 보시면 제 키가 172지만 앉은 키는 180에 육박하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확실히 머리 공간은 남는다. 대신 다리 공간은 좁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이 차가 2열에 크게 신경을 안 썼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저는 딱 이거예요. 보시면 열선 시트밖에 없어요. 이 차 풀옵션 지금 이 차량가 기준으로 5,800이거든요. 근데 5,800인데 뒷좌석에 통풍이 없다? 이거는 말 그대로 뒷좌석은 크게 신경 안 쓰는 차량이다 라는 걸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뒷좌석은 이렇게 살펴봤으니 저희 트렁크 공간을 한번 가보시죠. 가장 기대하는 부분, 바로 이 트렁크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트렁크 버튼이 특이한 게 여기 달려 있습니다. 와이퍼 부분에. 그래서 누르면 그래도 생각보다 넓어요. 이 정도면 저도 들어갈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잠깐만. 이거 썸네일 각인데? 잠깐만요. 뭐야 이거? 쉬워! 이거 썸네일 각이거든요? 잘 찍어주세요. 저 여기 한번 들어갑니다. 어때요? 괜찮아요? 딱 좋아요, 진짜. 차가 5인승이잖아요. 트렁크까지 하면 6인승입니다. 네, 뻘소리고요. 트렁크 넓어졌냐라고 따져보면 일반 모델에 비해서는 넓은데 사실 어느 정도냐 하면은 그냥 소나타 정도 크기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수치상으로도 G70은 이제 슈팅 브레이크 동급 모델 하면 3 시리즈 투어링이나 아니면 볼보의 크로스 컨트리 모델이 있는데, 물론 그 차량들이 차값은 뭐 500에서 600 정도 더 높긴 해요. 근데 풀옵션 기준으로 하면은 차값은 비슷하게 잡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따졌을 때 적재 공간에 있어서는 확실히 G70 슈팅 브레이크가 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G70 슈팅 브레이커는 외관 느낌의 그런 실용적인 부분보다는 확실히 스포티한 세단이지만 그래도 너희가 원하는 적재 공간도 우리가 만들어 줄게 해서 나온 모델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외관 살펴보고 이제 이렇게 주행 한번 해보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슈팅 브레이크 모델 자체가 스포츠 세단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스포츠 외관이다 보니까 확실히 주행 질감이나 이런 게 가벼운 것 같아요. 2.0 이제 터보 모델이다 보니까 좀 힘이 좀 아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쭉 밟아보면 경쾌하게 좀 치고 나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행하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서스펜션 세팅이 원래 이런 건지 아니면 제가 오늘 좀 예민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좀 딱딱하다라는 느낌이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G70 모델도 사실 그렇게 부드러운 그 서스펜션은 아니거든요. 이 모델 자체가 G80이랑은 성격이 다르잖아요. G80은 이제 편안한 세단 느낌을 원하지만 G70은 스포츠한 그런 세단을 띠기 때문에 사실 딱딱하게 만들어졌겠거니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좀 많이 딱딱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계신 이제 PD님께서도 아까부터 얘기하는 게 소음이 생각보다 많네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창문이 열렸나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창문이 열린 것도 아니고 뭐 썬루프가 열린 것도 아닌데 생각보다 노면 소음이 많이 올라옵니다. 거슬린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거슬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외건을 타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도 하고 외건을 탈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 차를 처음 타시면은 어색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다면 룸미러라고 하죠. 흔히 뭐 백미러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 룸미러가 되게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외건 모델 자체가 일반 세단이 이제 이렇게 둥글게 존재한다고 하면은 외건은 이제 뒤쪽을 좀 박스카처럼 늘려놓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뒷창이 좀 멀리 있거든요, 일반 차량에 비해. 그런 부분이 좀 운전하는데 어색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룸미러를 이렇게 딱 쳐다봤을 때 차가 되게 멀리 있네 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익숙해지셔야 외건 운전하시기가 편할 거라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피디님 뭐 차 타보시니까 어떠세요? 일반 차량들에 비해? 저는 확실히 이제 속도감이나 그런 건 다 좋은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약간 제네시스지만 차가 작다 보니까 저는 확실히 노면 진동이 느껴져서 멀미가 좀 많이 나네요 지금. 자기 얼굴 안 나온다고 이제 차 너무 까버리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아니잖아요. 저도 확실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똑같이 이제 아쉬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 모델이 확실히 실내 설명드리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2열을 정말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일반 G70 모델도 뒷자리에 타면은 멀미가 엄청 심한데, 이 차도 똑같이 뒷자리에 타면은 멀미가 엄청 심하게 올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냥 앞자리 사람들이 재미를 위해서 타는 그런 느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요즘에 딩크족도 많다 보니까 굳이 큰 차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뭐 부부분들도 있겠고, 아니면 혼자 사시는 분들도 있겠고, 혼자 뭐 취미생활을 즐기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저는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차 자체의 완성도만 따져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뭐 부족한 부분은 없다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너무 2열이 아쉬워요 진짜. 솔직히 슈팅 브레이크니까 트렁크 공간을 좀 뒤로 빼면서 2열 공간도 좀 더 뒤로 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랬으면 이 차 자체의 뭐 차체 구조를 바꿔야 됐다 보니까 어렵겠죠. 그래도 그런 부분을 소비자들이 원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이제 챙겨주지 못한 건 좀 많이 아쉽습니다. 제가 너무 아쉬운 소리만 하는 것 같은데 진짜 근데 아쉬워요, 이 차 타면서 느끼는 게. 그래서 그런가 봐요. 벤틀리죠. 저 벤틀리 벤테이가. 벤틀리에서 SUV도 만들어요. 네, 있죠. 벤틀리도 한번 타보고 싶어요, 언젠가는. 저희 채널 빨리 커지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10만 명 넘으면 제가 벤틀리 매장 가서 구걸해볼게요. 제발 한 번만 태워달라고. 확실히 지금 이렇게 밟아보면서 느끼는 게 정말 차가 가볍다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리고 이 차가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잖아요. 근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생각보다 이게 시야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제 운전 자세가 엄청 막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이제 뭐 드라이빙 센터나 이런 데 가서 교육 듣다 보면
보면 그렇게 하시면은 차 운전하실 때 불편하실 텐데요 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듣는 자세예요. 살짝 제가 머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운데에서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 볼 때 오른쪽이 잘려서 보이거든요. 좀 더 이렇게 크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토론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옵션 얘기하다 보니까 한 가지가 생각이 났는데, 이 차 이제 실제로 영상 보시면서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께서 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 차가 이제 풀옵션 기준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넣으려면 옵션을 라이프 패키지라고 하는 옵션을 넣어야 돼요. 근데 그 금액이 400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만 따로 하나가 넣을 수가 없고 400만 원 정도를 들여야 이런 옵션을 넣을 수가 있다는 거. 옵션의 폭이 생각보다 큰 부분도 가격적인 이제 측면을 좀만 더 깊게 고려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요즘 이제 싸제, 애프터마켓이라고 하죠. 그런 시장이 굉장히 크게 됐고 잘 돼 있다 보니까 물론 뭐 옵션 빼고 출고해서 그런 쪽에서 따로 해도 되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순정 감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현대 기아가 소비자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이제 가격을 좀 구성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또 현대나 이제 이런 자동차 브랜드의 입장도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이 옵션을 하나하나 따로 뭐 생산을 하게 되면 자동차 공정 라인이 좀 더 복잡해질 수는 있어요. 그런 메이커 입장에서 그걸 굳이 고려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뭐 차를 팔아야 되는 입장이고 저도 또 차를 구매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뭐 현대 관계자분들께서 이 영상을 안 보시겠지만 혹시나 보신다면 한번 위에 얘기 좀 해주세요. 가격도 좀 싸게 내놓고 옵션도 좀 싸게 내놓고,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요즘 차가 너무 비싸요. 이 슈팅 브레이크 모델 어떤 분들께서 뭐 구매를 하실지, 어떻게 타고 다니실지 궁금한데, 혹시나 뭐 실제 오너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좀 길게 타보신 후기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을 오늘 한번 짓자면, 이 G70 슈팅 브레이크 모델 확실히 수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에 실물로 봤을 때도 디자인은 정말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로 잠깐 한 30분 정도 주행하면서 느낀 점도, 실용 공간도 있지만 외관 느낌의 특유의 그 적재 공간도 확실히 있으면서도 주행 재미도 확실히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G70 자체가 스포츠 세단이다 보니까 재미를 위한 차라는 그런 느낌이 강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더해서 이제 적재 공간, 실용성 이런 부분을 좀 더 버무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느 정도 국내에서 수요가 확실히 원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차량의 동급 차량으로 대용할 차량들이 정말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트렁크에 있어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사실 이 차를 이 돈 주고 타기보다는 다른 차를 탈 확률이 더 높긴 하지만 수입차보다 국산차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확실히 좋은 상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차를 국내에 출시해준 현대와 제네시스에게 정말 저는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국내 자동차 시장은 이런 외건 그리고 해치백 차량들의 무덤이라고 불릴 정도로 국내 자동차 시장은 인기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팔릴 걸 암에도 불구하고 이 모델을 국내에 내줬다는 건 사실 되게 국내 자동차 시장 발전에 있어서도 감사한 일이고 되게 고마운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차량 지금 재고 할인으로 좀 할인이 들어가는 차량들이 좀 있어요. 관련해서 문의가 필요하다 하시면 위 번호로 한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한번 차량 살펴봤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